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대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은 정책 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모든 걸 계약,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단위 선거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축제기간이라고 스스로들 명명을 하고 있어요.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에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 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란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유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 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24억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6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수송 실적을 보면 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또 5호선은 95만 명, 7호선은 85만 명, 3호선은 81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사별로는 2호선 잠실역이 하루 평균 15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1호선 서울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먼저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 호에 2만 5천 호를 추가 발굴해 오는 2030년까지 7만 4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는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는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AI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 매니저가 계약 체결 시 동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형 공유 오피스 양천 005 입주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회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등 공용 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양천 005는 9호선 염창역 인근에 조성된 창업 지원 공간으로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3일 해누리타운에서 2026 양천구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500여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0개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과 영업, 판매 관리, 물류, 상담, 운전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점검해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퍼스널 컬러 진단, AI 면접 체험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 마술사 겸 방송인 최현우가 취업 멘토로 참여하는 취업 토크 콘서트도 열려 구직자들에게 취업 성공 전략을 전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0년이 넘은 저층 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 가구입니다. 지원 가능한 집수리 항목은 창호 단열, 방수 설비 공사, 화재 감지기, 안전 손잡이 설치 등으로 해당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주택과로 하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중장년 세도약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40에서 64세 구민입니다. 근무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며 급여는 월 253만 3,290원입니다. 중장년 인턴십 참여 기업은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세계자연치유협회, SE랜드 등 5곳입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업에서 직업훈련 상담, 온라인 쇼핑몰 관리, 승강기 유지 관리 점검 보조, 청소,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일까지 은평구 청장년 희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로 갈등하던 한국 GM 노사가 일부 센터 존치에 합의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 GM 지부는 10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중 대전, 전주, 창원센터를 정비서비스 기술센터로 재편해 유지하기로 노사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센터에는 20명씩 총 60명의 정비 인력을 배치하며 기존 차량 정비 업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인천 부평에는 하이테크 센터를 확대 운영해 협력 정비업체 기술 지원, 교육, 고난도 정비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 GM은 직영센터 소속 노조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지역 거점 정비 체계 유지와 제조사 책임 강화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사측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주택 물색, 계약 체결, 이주 및 정착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역주거복지센터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부문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부천 우체국과 협업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망 사업인 부천 온 라이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온마음 AI 복지콜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인지 건강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은 치매 안심센터로 연계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가스, 전기요금 체납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마침내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접경 지역 정책성 평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오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재정사업평가위는 접경 지역의 정책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예타 통과 발표 직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당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고 김포 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이 완화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높아지고 검단과 서울 간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예타 통과 소식을 접하고 사업 처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뻐한 이들은 김포 검단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표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청원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통과가 실제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5호선 연장 사업은 이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 안 갈등과 정거장 추가 문제, 지자체 간 재정 부담 문제 등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은 다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경마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마장 이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경마장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마장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진볼수 훈련장입니다. 미군이 21년 전 우리 정부에 반환한 공여지입니다. 동두천시가 이곳에 과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진볼수 훈련장의 넓은 면적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또 이곳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체류형 복합 레저와 체험 공간 조성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볼수의 산악지역을 활용하면 유럽이나 중동에서 인기 있는 산악 승마 코스를 개발하여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대규모 토목 공사 없이도 자연지형을 활용한 스타디움형 관람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지하철역과 경마장을 잇는 셔틀버스 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역을 광역 환승 허브로 조성하고 경마장 직결 셔틀버스와 DRT를 상시 운영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는 과천 경마장 동두천 이전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75년간 미군에게 우리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내주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아직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마장 유치가 우리 동두천의 이 어려운 동두천을 되살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 경마장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지자체는 모두 7곳.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마장 유치 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소익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석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선거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원팀 체제로 의정부의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GTX-C와 GTX-G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유치, 원도심 재생, 출산 지원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 후보는 조직, 돈, 야합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산무 클린 선거를 약속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주차난 해소와 AI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역사적으로는 부평도호부가 설치되어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공장과 보급창이 위치해 있어서 산업도시로서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지금은 주거 중심의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중앙정부의 경험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문제의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주차와 교통 문제입니다. 더구나 굴포천을 복개하면서 자연하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주차장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평구에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 차세대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나 또 반도체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부평구의 미래를 밝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평구는 노인 인구도 많고요. 또 저소득층 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1년 이내 폐업률도 인천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과 안전 문제, 또 어린이들, 또 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문제 등에 대한 세세한 공약들을 마련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는 중요한 변화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가 짜증나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외면하면 오히려 그 정치가 여러분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꼭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과 또 저 강화수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